네, 지난 새벽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인권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에게 도발 억제 메시지와 평화 통일 비전 등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북한의 당 창건 기념일이 예정돼 있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과연 이 유엔 총회에서 보낸 대북 메시지가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엔 대표부 공사를 지낸 전옥현 전 국정원 제1차장 그리고 남북 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로 지낸 국가안보전략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했었는데 그 예상보다는 좀 늦어지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늦는 경우가 많은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유엔 이 연설 때가 되면 미리 이제 문서를 통해서 그 연설 순서, 그다음에 소요 시간 이런 것이 다 회원국에 공지가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9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통상 한 20-30분씩 늦어지는 게 유엔의 관례입니다. 예, 그리고 각 그 회원국한테 배당된 시간을 초과해서 또 연설을 하는 그 각국 대표단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가피하게 많이 늦어져 가지고 어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새벽 오늘 아침이죠. 새벽 거의 2시가 다 돼서야 네. 우리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그 받았습니다. 연설 시간을 꼭 지켜야 되고 뭐 이런 건 아닌 겁니까? 일종의 이제 권고 사항이고요. 네. 유엔은 기본적으로 상당히 그 회원국의 입장을 상당히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국회 같이 질의응답 시간 딱 7분 뭐 10분 넘어가 가지고 시간 초과되면 벨 주고 뭐 이런 안 건 되고, 없고요. 예. 유엔국 회원국의 입장에 맡겨준다.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그렇군요. 비합니다. 네, 이번 연설을 보니까요, 박 대통령이 종종 이제 미소를 띠기도 하고 또 강조를 할 부분에는 이렇게 손짓을 하기도 하고요. 네. 보면서 아 정말 많이 준비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우리 대통령께서 참석한 정상들 중에 7번째 연설을 하셨거든요. 그 앞에 6나라들 중에는 미국, 중국, 러시아도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런 걸로 보면 유엔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배려,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위상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 총회 연설을 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이제 국제 무대에서 많은 정상 외교를 하셨고 우리 외교 안보 사안 특히 유엔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그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주 자신감을 가지고 네. 충분히 숙지를 하고 우리 입장을 이제 전달하시는데 특히 어제 말씀하신 그 키포인트가 결국은 한반도의 평화, 북한의 핵 문제 해결 이런 문제와 또 우리의 통일 비전 또 유엔을 향한 우리 대한민국의 기여 이런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강조할 부분들은 강조하고 제스처를 취하고 또 이렇게 미소를 취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사안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거거든요. 북한의 도발이나 네. 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부드러우면서도 네. 원칙에 입각한 그런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함으로써 듣는 유엔 그 정상들이 우리 대통령의 그 의지에 공감하고 네. 또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연설의 분위기가 아니었나 저는 네.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을 네, 가졌습니다. 지금도 화면 보십니다만은 그 표정이 상당히 여유로웠고요. 또 박수도 상당히 많이 받았더라고요, 차장님. 예, 통상 이제 유엔 연설을 할 때 보면 쉬운 말로 힘 있는 국가의 정상이 연설을 할 경우 박수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견국이라고 하는 평가를 유엔을 무대로 한 외교 전장에서 충분히 인식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또 우리 박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정상회담 한 경력도 많이 있고 경험도 네. 이러다 보니까 그런 준경국 이상에 맞는 그런 연설 내용과 그런 이 현장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그런 그 박수갈채를 많이 받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네. 네. 가장 이제 주목이 됐던 것이 북한에 대해서 이 도발을 억제하게 하라는 그 메시지 어느 정도 수위가 나올 것이냐 그 부분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위가 상당히 점잖았다. 굉장히 부드러웠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도 현재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계속적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때에 맞춰서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엔 무대가 이런 북한의 잘못된 행태를 말하자면 교정시켜 줄 수 있는 자제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해서 강한 메시지가 나올 걸로 생각을 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미 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대통령을 비롯한 우리 정부, 그다음에 여러 이 관련 국가들이 북한의 그런 그 추가적인 도발 움직임에 대해서 충분히 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기서 대통령이 직접 전달할 경우에 네. 오히려 이 자제, 억지 효과보다는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많이 배려를 해줬다. 네. 오히려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우리 대통령이 인터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도발하지 말라. 도발하면 대가가 따른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공개된 이런 매체를 통해서 알려진 것보다는 네. 수위가 상당히 좀 낮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이 이유를 굳이 분석한다면 그런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도 이미 우리 대통령께서 충분히 전달했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한미일 외교 장관회의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북한 핵 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네. 유엔 총회 연설이 아니라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강한 경고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이 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는 조금 점잖하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센터장님은 수위가 좀 적절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 지금 이제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 대통령께서 할 말은 충분히 하셨지만 상당히 절제된 수준으로 이 연설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일단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발사 이런 것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그런 불법 행위거든요. 도발 행위에 대해서 이것은 유엔의 그 창설 취지와 또 국제 평화를 염원하는 국제사회의 뜻과는 배반된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지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그 잘못된 태도를 버리도록 그다음에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오도록 하는 충분한 의지를 담아서 또 말씀을 하셨고, 특히 제가 인상 깊게 본 것은 그겁니다. 앞으로 유엔의 뜻에 부합되게 앞으로 통일되는 이 한반도는 네. 핵이 없고 정말 그 번영하는 인권이 존중되는 그런 민주사회가 될 것이다. 따라서 그런 한반도의 통일의 날이 오기를 정말 꿈을 꾼다라는 그런 말씀은 어떻게 보면 북한에게 토는 응징이라는 직접적인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예. 북한의 핵과 인권과 개방과 개혁과 할 말씀을 다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북한이 시비를 걸려면 정말 시비를 많이 걸 만한 네.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다 담겨져 있어요. 네. 그 지금 말씀하신 거에 좀 보태서 좀 내용을 들여다보면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를 전 세계가 축하해주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간절히 꿈꾸고 있다라는 이 문장도 있었는데, 이 문장 속에는 어떤 좀 포괄적인 함의가 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글쎄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기조연설에서 통일 문제를 언급한 것은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네. 사실 이제 통일 문제가 우리 대통령의 기조연설에 직접적으로 어떤 강한 메시지를 주는 의미에서 담기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께서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이 결의한 그 유엔 감독하에 총선거를 통해서 성립된 유일한 합법 정부거든요. 근데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인데 북한과 같은 잘못된 집단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분단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유엔과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통일과는 불가분의 역사적인 관계가 있다. 네. 그런 역사적인 맥락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 남북 문제, 특히 통일 문제는 남북 당사자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통일 문제만큼 국제적인 성격이 강한 이슈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리고 통일의 과정에서 우리는 평화를 강조합니다. 그러면 유엔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에 하나는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평화 유지, 증진, 평화 예방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엔의 권능을 살리는데도 우리 한반도 통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를 한 것인데, 글쎄요, 북한은 또 민감하게 반응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럴 겁니다. 이제 인권 문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차장님께서 그 유엔과 우리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유엔이라고 하는 것이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우리 인류가 다시는 그러한 전쟁의 참화로부터 우리 인류의 평화가 위협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런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가 생긴다면 국제사회가 하나가 돼서 집단 안보로서 그 도발을 응징하고
이 해결하는 그런 취지로 유엔이 출발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1945년에 유엔이 출발한 것이 우리 분단과 광복과 다 같은 해이고 네. 그때 금년이 유엔 창설 70주년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엔은 대한민국을 통일된 대한민국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소련의 방해와 김일성의 야심 때문에 통일이 안 됐고 사실 6.25 전쟁 때 유엔이 만들어지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이 창설이 되면서 유엔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와 자유민주가 지켜졌단 말이죠. 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제는 유엔에 남은 해결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에 있어서 유엔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줘야 되고 유엔의 P5에 해당되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통일, 핵이 없는 통일, 인권이 보장되는 통일 그런 것들을 유엔이 앞장서서 해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역시 말씀하신 대로 북한 인권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네. 결국 북한의 핵 문제나 인권 문제가 해결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일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우리 대통령께서 인권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는 것, 특히 작년에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다뤄졌고 최고 지도자가 국제사법재판소 회부하는 문제까지도 거론이 됐단 말이죠. 아마도 북한은 우리는 인권 문제가 전혀 없는 나라고 우리는 인권의 천국이고 네. 오히려 미국이나 한국이 더 인권이 문제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김정은과 북한 이 당국자들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투명하게 그런 인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북한 인권과 관련해서 우리 대통령께서 국제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관련해서 필요한 조치 취할 것을 촉구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 강력하게 촉구를 해서 북한 인권법의 우리 제정 이거를 빨리 서둘러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만큼 당사자이면서도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라는 없습니다. 상당수의 선진국들이 이미 북한 인권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10여 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국회에서도 여야가 막론하고 빨리 북한 인권법을 제정해야 되겠다.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계속 서너 명씩 지금 억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권 탄압국인데 북한 인권법 하나 없이 어느 나라에 대해서 COI의 권고사항을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 이렇게 요구한 우리 대통령의 메시지가 네. 만약에 우리 국내 북한 인권법 제정이 자꾸 지연되면 어떤 그게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냐. 이런 거를 국회가 좀 명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박 대통령이 이산상봉 행사를 이행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다시 한번 촉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국제사회의 만천하에 이제 동료를 한 셈인데 이렇게 되면 만약에 북한에서 장거리 로켓을 발사를 하게 된다고 저희가 좀 가정을 해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산상봉은 이행을 하겠다라는 어떤 주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산가족 행사는 언제든지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그 인도적인 성격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 군사적인 사안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정반대로 그런 핑계거리를 찾아갖고 꼭 요거를 네. 남북 간의 어떤 대화의 흥정거리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대통령께서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서 이런 거를 강력하게 피력하셨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상당한 추가적인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제가 보기에는 북한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제 미사일 발사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북한은 항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위성 발사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간에 위성 발사라고 주장을 하면서 자기네가 먼저 이산가족 행사를 안 하는 것 같이 국제사회가 비춰지는 이런 행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설령 핑계거리를 찾을 때는 항상 한국 정부가 자기네를 잘못 미사일 발사로 해석을 해가지고 제재를 가하고 북한 체제에 비판하기 때문에 이런 비판과 압박 속에서 어떻게 인도적인 행사를 잘 마칠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 안 한다면 핑계거리를 찾지 않을까. 이게 상투적인 북한의
선전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산가족 상봉 날짜를 10월 10일 이후로 잡았단 말이죠. 네네. 우리는 그 전에 하자고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추석 계기라고 그랬기 때문에 네. 그걸 땡기려고 했지만 북한이 이러저러한 핑계를 대면서 10월 20일부터 하는 걸로 이렇게 날짜를 고집한 그 속내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네. 자기들이 장거리 미사일을 쏘더라도 이산가족 상봉하고 싶으면 그 행사하고 싶으면 국제사회에 발맞추지 말고 국제사회가 안보리 당연히 안보리가 소집이 되고 추가 제재 결의를 할 것이고 각 나라마다 또 개별적인 그 제재 조치들을 취할 텐데 대한민국은 거기에 합세하지 말고 이산가족 상봉하고 싶으면 시비 걸지 마라. 이런 속내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통일부 장관이 미사일을 쏴도 이산가족 상봉을 한다 하는 것을 네. 남한 정부는 자기들 미사일 쏘는 것을 양해한 걸로 이렇게 오히려 왜곡 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이 만약에 미사일 발사를 한다면 명백히 그 도발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도발 행위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도록 하면서 역시 이산가족 상봉은 정치 군사적인 사안과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은 정상적으로 하도록 북한에게 촉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그 연설이 진행되는 동안 말이죠. 그 박명국 외무성 부상은 주의깊게 듣는 모습이었는데 리수영 외무상이 자리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글쎄 무슨 그 영문인지 저도 잘 예. 모르겠습니다. 그 이틀 전인가 다른 연설 장소에서는 리수영이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오늘 새벽에는 이제 자리를 떴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뭐 다른 개별적인 사정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두 차례나 연속으로 자기가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을 또 듣거나 또 사실은 리수영은 김정은을 대신해서 와 있는 거란 말이죠. 네. 김정은이 직접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자리에 앉아 있기가 불편했을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명국은 보니까 제가 그 제네바 사자회담 할 때 대표단의 일원으로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때 당시 미국 과장을 했던 사람인데 벌써 이제 부상이 돼가지고 앉아 있는데 예. 이 사람은 아마 상당히 그 착잡했을 거예요. 이 자기들이 참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지금 대통령의 연설에 포함이 돼 있고 예. 네. 그런 사항인데 그러나 정말 그 속내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정말 북한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은 핵을 놓고 개혁 개방의 길로 가야 정말 북한이 발전할 수 있고 이 소위 말하는 김정은이 말하는 대로 경제 개발의 그런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인데 또 남북 관계 발전하고도 직접 영향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번에 그런 그 국제사회 또 대통령의 뜻과는 다른 행동을 한다면 네. 북한이 원하는 그 결과는 얻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10월 2일입니다. 10월 2일에는 리수용 외무상의 기조 연설이 좀 이제 준비가 돼 있는데 글쎄요, 여기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얘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이제 북한이 유엔에서 총회에서 기조 연설을 하든 안보리에 북한 문서를 돌리든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한미 연합훈련, 그다음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죠. 예. 바로 미국이 적대 시정되기 때문에 북한 핵은 자의적 조치 일환으로 가지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북핵 문제, 또 한미 연합훈련 중단 요구하는 문제 이런 것이 약방의 감초처럼 반드시 들어갈 것이고 작년부터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자기네는 인권 문제가 하나도 없다. 미국이 인권 문제가 심각한 나라 아니냐. 네. 인종차별도 심하고 뭐 지금까지 북한이 대내외에 선전하고 있는 그런 인권과 관련된 자기의 그 왜곡된 주장주의를 상당히 선전할 것이다. 예, 그리고 이제 일부 최근의 어떤 남북 관계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상당히 주도적인 그런 그 역할을 하고 있고 네. 특히 이 한반도 남북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김정은이의 생각이 옳다. 이런 거를 강변하는 그런 상투적인 주장만 계속해서 늘어놓을 것이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새로운 이슈가 없어요. 그래서 북한 총회 연설문은요. 유엔 총회장에 가보면 예를 들어 우리 대통령이 연설문을 하면 그 옆에 한 코너에
자기 나라 연설문을 놓아주는 그런 그 책상이 하나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회원국들이 다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연구해야 되니까. 아, 예. 근데 북한 대표단이 연설하면 가져가는 사람이 없어요. 매년 똑같은 얘기 하기 때문에 네. 가져가질 않아요. 그래서 또 갖다 날 형편도 안 되고 비웃음 받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까 이수용 불참한 것도 네네. 그 일종의 저것도 이제 기본 그 유엔 전략 중에 하나인데 한국 대통령 듣고 싶지 않다. 자기 깐냥에는 무시하고 싶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 나오는 건데 오히려 이수용이가 국제사회로부터 무시당하는 것이다. 왜냐하면은 남북한 간에 대통령이 와서 연설하면 정중하게 그야말로 남북 8.15 합의 사항의 정신에 의해서 거기서 앉아서 경청하는 것도 8.15 합의 내용 그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제사회가 저렇게 이제 북한 연설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도 않고 이수영이가 완전히 와서 앉아 있는지 안 앉아 있는지도 국제사회에서는 거의 관심거리가 아니다. 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북한이 이제 노동당 창건일을 전후해서 뭐 장거리 로켓 발사라든지 그 도발을 감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대화를 하려는 그런 좀 제스처를 취할지 어떻게 전망을 해보시겠습니까? 예, 자기들은 그건 도발로 얘기 안 하고 있죠. 네. 자기들의 그 미사일 발사는 정당한 국가 주권적인 행위고 네네. 자기들의 위성 발전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들은 도발로 간주를 않지 않기 때문에 그건 도발이 아니고 자기들의 일종의 다시 말하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기해서 국가 발전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그것과 무관하게 자기들은 8.25 합의는 잘 지킨다. 그걸 가지고 시비 걸지 마라. 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습니다. 이제 미중 정상회담도 했고 유엔 총회에서 이러저러한 북한의 도발 자제와 억제 요구를 조치들을 또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그것을 과연 귀담아 듣고 그렇게 절제된 행동을 할지 아니면 예정대로 미사일 발사를 할지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람은 정말 북한이 말하는 대로 8.25 합의 정신에 따라서 도발을 자제하고 정말 남북관계 발전에 또 국제사회 요구에 부응해 주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